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의 조류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물결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흔히 행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밝은 햇살과 함께 문 앞에 서는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우는 그보다 훨씬 은밀하고 복잡하게 다가온다.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바람이 불기 전에 고요와 긴장 속에서 그 조짐이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대운의 첫 발걸음은 종종 파괴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삶의 일부는 무너져야 새로운 운명이 들어올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멸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자리 비움이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 비움의 7가지 신호를 살펴본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첫 번째 신호, 관계의 단절과 이별. 대운이 오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인간관계다.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든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와 이별하게 된다. 가족조차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사람들은 좋은 운이 다가올 때 세상은 갑자기 밝아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큰 행운의 문은 종종 시련과 혼란 속에서 열리곤 한다. 태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맑아지듯 대운은 종종 폭풍 같은 혼란 속에 찾아온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 집을 새로 지으려면 먼저 오래된 집을 허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가득하고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다. 그 모습만 보면 파괴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운 역시 이렇게 온다.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씀하시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하고 인연에 따라 멸한다고 하셨다. 멸하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다. 한 사업가는 20해 동안 함께한 파트너와 뜻이 갈라졌다. 처음에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홀로 남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감추었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었다. 2년 후 그는 이전보다 3배 성장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그 파트너와의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확장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정약용 역시 정치적 사건으로 모든 법과 단절되었다. 유배지에서 홀로 지낸 시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집필했다. 만약 그가 그대로 정치 생활을 이어갔다면 그런 깊은 사유의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 심리학자는 관계 단절을 심리적 재정비의 시간이라 불렀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환경을 형성한다. 환경이 바뀌어야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온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초대장이다. 두 번째 신호, 깊어지는 외로움.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집 안의 고요가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한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했지만 일과 집을 오가며 친구들과의 교류가 끊겼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는 매일 혼자 걷고 글을 쓰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작가로 데뷔했고 수많은 독자와 연결되었다. 부처님은 깊은 고요 속에서만 참된 마음을 본다고 하셨다. 외로움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선물이다. 역사 속에서도 외로움은 전환점이 되었다. 헬렌 켈러는 청각과 시각을 잃은 절대적 고독 속에서 내면의 감각을 키워 인류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고독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세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시련과 연속된 불행.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온다. 사업이 실패하고 금전이 빠져나가며 건강마저 흔들릴 수 있다. 마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하다. 한 여성은 1년 동안 직장을 잃고 연인과 헤어졌으며
예상치 못한 이사를 2번이나 했다. 그녀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를 여행하며 강연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부처님은 고통은 마음을 갈고 닦는 숫돌이라고 하셨다. 치료는 불필요한 집착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역사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고 링컨은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들의 불행은 대운을 준비하는 훈련장이었다. 네 번째 신호, 감정의 폭발과 눈물.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난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한 여교사는 대운 직전 반년 동안 학생들의 사소한 말에도 쉽게 눈물이 났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온 해외 유학을 결심했다.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한다. 억눌린 감정이 빠져나와야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 5번째 신호, 좋은 사람의 등장. 대운이 다가오면 뜻밖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들은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 한 남성은 해고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했지만 서로를 돕는 데 익숙했다. 그 만남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주었고 현재 그는 그 아이디어로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부처님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 하셨다. 선한 인연은 큰 변화를 만든다. 6번째 신호, 꿈 속의 상징. 맑은 물은 재물과 감정의 정화를 의미한다. 길은 방향과 목적을, 빛은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한 여성은 3달 동안 강을 건너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그 후 해외 진출 기회를 잡았고 인생이 바뀌었다. 꿈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다. 반복되는 상징은 변화의 예고다. 7번째 신호, 결단의 욕구. 갑작스럽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싶어진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살던 도시를 떠나고 싶어진다. 한 남성은 40이 넘어 회사를 그만두고 낯선 나라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 결단의 욕구는 변화의 부름이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운은 당신을 버리기 위해 오지 않는다. 당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부수러 온다. 힘든 시기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나는 준비되었다. 문이 열릴 때 주저하지 않고 걸어 나갈 것이다.